어젯밤 사이에 제보받은 수많은 영상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상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고 네. 저희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네. 제보받은 것들을 네. 계속 하여간 영상이라든지 상황을 보시고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보 메일 주소가 강제보 네. KANGJEBO @gmail.com입니다. 네, 강제보 gmail.com. 오늘 썸네일로 썼던 영상을 보시면 이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할로윈 당일날 금속노조 네. 민주노총 트럭이 저기를 지나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트루드라 도어라고 돼 있는 네. 그 바로 옆에 골목으로 쭉 올라가는 쪽에 뒤쪽에서 네. 옆에서 사고가 난 건데 지금 보시면 그 해밀턴 호텔 바로 앞에 네. 탑차라고 하죠. 그쵸. 봉고차 탑차가 있는데 네. 그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네. 민주노총 네. 전국 건설노조 네. 서울 경기 북부 건설지부 해밀턴 호텔과 같이 찍혀 있으니까 뭐 명백한 거죠. 네. 그런데 네. 건설노조 서울 경기 북부 건설지부가 왜 저 시간에 해밀턴 호텔 앞에 있냐? 아니 할로윈데이 그 복잡하고 차 막히는 데를 네. 저 건설노조 트럭이 왜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트럭 안에는 뭐가 실려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네. 지금 민노총에서 네. 이태원 그 당시에 지금 156명의 사망자인데 네. 외국인이 2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131명이에요. 네. 131명의 희생자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네. 2명이 두 있습니다. 한 명은 금속노조 고 이정환 조합원, 네. 또 한 명이 방금 보신 그 건설산업연맹이라고 되어 있는 네. 그 건설 노조 방금 그 트럭을 보셨지만 네. 건설산업연맹 고 이름을 안 밝혔어요. 고 김땡땡 아니 조합원. 왜 앞에 사람은 밝히고 왜 뒤에 네. 사람은 못 밝히는 거예요? 왜 저것도 건설산업연맹 조금 안 밝혔는지 저것도 이상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이 네. 131명 안에 들어간다는 게 네. 2명이나. 네. 2명이나 이게 이상하지 않? 이상해요. 한 명은 우연히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2명이 갔다는 건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그 트럭이 있잖아요. 차가 네. 지나갔고 예. 아니 저는 사실은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민주노총 사람들은 할로윈 파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네,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하필이면 131명 중에 그리고 131명 중에 70% 이상이 20대입니다. 그쵸. 6명은 10대예요. 네. 근데 민노총 조합원 정도 되면 네. 적어도 그쵸. 30대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민노총 조합원이 어떻게 2명이나 거기 있었냐.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애도 성명을 내는데 네.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무슨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금속노조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는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그 할로윈에 가서 이렇게 안타깝게 뭐 이렇게 사망을 했다면 이건 일터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고 뭐 네. 그리고 토요일이잖아요. 네, 그쵸. 토요일 밤에 근데 이 애도 성명을 보면 일하다가 죽은 것 같아. 네. 민노총이 반미 아니에요? 그쵸.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반미 깔고 있죠. 네, 반미가 기본인데. 네, 할로윈 가가지고. 제가 또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이 네. 아까 네. 9번 기사인데 네. 10만 명 총궐기를 예정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의제 네,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피해자 아닙니까? 네. 자기네들 조합원 2명이 죽었으면 네, 의제에는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네. 민노총 골기대. 예. 네, 전혀 그리고 없어요. 여기 또 민노총과 더불어서 이것도 좀 저희가 제보가 온 건데 성공회 대학교. 네, 성공회대학교가 대표적인 좌파대학교인데 네, 성공회대학교가 지금 총장 명의의 네. 위로문에는 네,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저걸 제보하신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공회 대학생도 2명 있었다는 2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진짜 저는 좀 여기서 좀 뭔가 네. 아찔한 게 뭐냐면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태원에는 굉장히 좀 약간 정치적인 사상과는 별도로 그냥 그 젊은이들의 축제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민노총과 성공회 대학교가 2명 왜 껴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명문대생 꼭 네. 아니더라도 네.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네, 그 다른 대학교는 모르겠어요. 네, 2명씩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성공회 대학교는 굉장히 작은 대학교거든요. 굉장히 네. 작은 대학교입니다. 네. 근데 성공회 대학교 학생이 2명이 저기 껴 있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네. 저희가 어저께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전남대 로스쿨. 자, 전남대 로스쿨을 나온 네, 만 43세인지 42세인지 네. 조금 불분명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전남대 로스쿨 1기생인 네. 이분은 이름과 직장까지 확인이 됐어요. 네, 네, 이건 이미, 기사가 나왔어요.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네. 아들 못 보내는 네. 어머니 네. 하면서 네. 이분인데 네. 전남대 로스쿨 1기는 네. 생각나는 분 없어요? 김남국하고 김남국. 동기가- 예, 네, 김남국이 전남대 네. 로스쿨 1기잖아요. 네. 김남국과 동기인 전남대 로스쿨 1기로 있는 변호사고 보니까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그 그쵸. 결혼했다는 얘기가 전혀 안 아니, 나오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네. 뭐 40대지만 뭐 결혼도 안 하셨고 하니까 할로윈 파티에 놀러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 기사의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그분의 어머니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이 차 변호사는 네. 시끄럽고 그렇게 네. 사람 많은 장소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절대 보세요. 그런 데 안 가고 술을 좋아하지 않고 시끄러운 곳을 싫어했던 아들이 네. 왜 이태원에 가게 됐는지 당신 그쵸. 누구와 있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전남대 노스쿨 출신의 40대가 할로윈 파티를 갔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네.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심지어 술도 안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도 싫어해. 하지만 정치적인 이념은 있을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김남국 근데 동기고. 신기한 거는 네. 쌍둥이 형이 있는데 쌍둥이 형은 또 백혈병으로 네. 사망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의 명문대 법대에 합격할 정도가 됐는데도 네. 지역 국립대 전남대 네. 법대를 나와서 전남대 로스쿨을 나온 굉장히 네. 착한 사람이에요. 네. 돌수 이식을 3번이나 할 정도로 네. 형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 좀 할로윈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 민노총, 네. 성공회대학교, 네. 전남대 노스쿨 네. 이런 분들이 왜 할로윈 이태원에서 저렇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상황이 저는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네. 저 사람이 뭐 가해자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피해자죠.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했는지. 네. 아니 이 할로윈은 네. 기독교 문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쵸. 만성절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귀신들의 축제 뭐 이런 건데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유럽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미국식의 파티고 네. 기독교하고는 아주 극과 극이라서 기독교를 표방하는 성공회 대학교 성공회는 물론 이제 영국식 기독교긴 하지만 네. 성공회 대학교 학생들이 할로윈 축제에 가가지고 일단은 이런 개별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더 차분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한 네.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런 그 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누가 쓴 글이냐 하면 그 김사랑 씨라고 네. 예전에 성남 이재명 시장에 의해서 뭐 정신병원에도 한번 네. 좀 강금이 강제로. 됐었고 네. 지금 활동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성남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네.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깜짝 촛불 네. 세력은 그 예전에 광우병 시위 그것과 지금의 촛불 세력이 좀 결을 달리하는데 지금의 촛불 세력은 이재명 세력이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김사장 씨가 이제 글을 이제 언론에도 기고도 하시고 또 여기저기 글을 많이 썼는데 이분의 그런 여러 가지 정리가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조금 이거 캡처를 해봤거든요. 네. 네. 김사랑 씨는 이재명의 배후에 있는 이재명을 이 위기에 빠진 이재명을 구해내기 위한 지금 현재의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네. 보고 있냐면 네. 안진걸 그리고 그리고 지금 촛불문화행동 그쵸. 대표입니다. 그리고 김민웅. 김민웅, 김민웅. 그리고 박서군, 네. 그리고 한상혁 네.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김민웅이 성공회대 교수잖아요. 그렇죠. 아 김민웅이 성공회 대학교 교수예요? 그렇죠. 아 성공회 대학교 교수이고 네. 지금은 이제 경희대학교 교수인데 네. 성공회 대학교 교수였네요. 네, 이분은 김민웅이. 한번 예전에 그 박원순 네. 피해자 네. 그분 그 실명 공개했다가 징역 받을 뻔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바짝 빌어가지고서 이제 다시는 네. 정치 활동 안 한다고 하면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네. 지금 아, 이 전하고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네. 안진거라고 같네요. 촛불 승리 전환행동 대표. 네, 같은 지금, 거네요. 지금 안진걸이랑 김민웅이 거기서 네. 이제 주도적인 세력인데.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 거네. 네. 그리고 저 네. 김민웅은 김민석 예전에 서울시장 나왔던 네. 김민석의 형이죠. 형으로 형이죠. 유명하죠. 네, 형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걸 보면은 지금의 이 촛불 세력들이 순수한 세력이 아니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세력이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안진걸은 이재명의 중앙대 법대 아주 직속 후배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가짜뉴스 투기를 했고 네. 참여연대에다가 민원연 이사까지 했는데 2008년도에는 광우병 시위 당시에 구속됩니다. 그렇죠. 네, 구속됐다가 네. 고속으로 풀려나는데 네. 밑에 네. 이현욱이 나와요. 네. 안진걸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현욱인데 그 사람이 바로 GH 사장을 한. 그 이현욱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의- 그 정진상하고 같이 부산 분이엘고 동창. 자 윤석열 퇴진에 앞장서온 안진걸은
네. 자신과 이재명의 관계를 뉴스앤뷰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이 있다. 이재명과 자신은 안진걸은 중대법대 선후배 사이고 학교 MT 때 학교 선배인 이재명 선배가 구두에 소주를 한 병 따라주면서 원샷을 시켰던 아찔하고 정겨운 기억의 사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이재명 중대법대 후배이자 촛불 집회 주동자인 안진걸이 주로 하는 일은 네. 고수 인사 고소 고발이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네. 언급되는 인물이 이현욱인데 네. 이현욱은 안진걸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현욱인데 또 이현욱은 이재명이 지금의 현재의 이재명을 만들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안진걸이 촛불 시위 당시에 성공회대 교수였네요. 그렇죠? 아, 성공회대 아마 네. 외래 교수 뭐 그런 네. 거. 그렇죠.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성공회대 학생들이 네. 2명이나 거기서 사망한 게 이게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간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저쪽에 윤석열 퇴진 집회 쪽이랑 더 네. 가까워 보이죠.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마치고 네. 이쪽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야. 민노총 사망자 2분도 네.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마치고 이태원 쪽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남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도 네. 평소 시끄러운 건 싫어하지만 당연히 전남 출신의 변호사로서 어떤 윤석열 퇴진 집회에 충분히 참석할 만한 그런 형향의 사람이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태원 쪽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냐.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온 것 같이 도저히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이 안진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안진걸은 지금 언론이건 유튜브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본인의 좀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안진걸이 나온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네. 안진걸은 누가 봐도 이재명의 깐부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이 한번 예전에 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할 때 네. 기자들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린 적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안진걸이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웁니다. 어. 그 정도로 이재명하고 이재명이 울 때 자기도 울어야 하는. 정서적 동조가 이거를 조금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안진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이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네. 지금 감옥에 가기 직전인데 음. 이런 안진거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음. 이재명이 울면 나도 우는 정도로 이렇게 이재명한테 충성을 바치는 인물인데 지금 일생 최고의 위기에 빠진 이재명을 위해서 안진걸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름 돋는다. 그런데 안진걸이 어제 한 말을 보면 지금 이태원 사태를 촛불 행동의 네. 동력으로 삼겠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안진걸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다. 안진걸이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만드는 것은 이거는 좌파 진영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진걸이 저 집회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을 위해서입니다. 이재명이 살아야 자기도 살고 네,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윤석열 이재명이- 퇴진이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살리기가 목표인 이재명이 거죠.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 네. 이런 절박함 때문에 안진걸은 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거고 이 촛불 집회의 성공을 위해서 안진걸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동아일보 저 기사에도 네. 문건에 언급된 단체인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의 안진걸 상임 공동대표는 아까 네. 공동대표가 또 김민웅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아일보 기자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연락이 네. 실제로 왔다. 경찰 누가 연락을 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경찰들하고 소통하고 네. 있는 사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용산경찰서장이 안진걸하고 소통했을 수 있다라는 게 평소에도 안진걸은 경찰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 내부에서 아따 그 고향 출신들도 많고 우리가 굉장히 또 그 야구 좀 해봐. 우리가 같이 뭐 예전에 뭐 같이 뭐 다 했어. 예, 우리가 같이 밥도 먹고 자, 사우나도 가고. 방금 저기 네. 제가 좀 경찰- 읽어드릴게요. 네. 이 단체에 대해서 이번 네. 참사를 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내세워 네. 향후 촛불 집회 동력으로 삼겠다며 여론 추이를 예의 주시 중이라고 문건에 돼 있는데 실제로 저 말을 네. 안진걸이 했습니다. 그쵸. 안진걸이 집회에서도 하고 뭐 방송에서도 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네. 촛불 집회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저 문건에 그리고 있고요. 그 가족 다음 말이 이념이죠. 중요합니다. 네. 경찰 여러 명이 수시로 전화해서 집회 개최 관련 협조 요청이나 회의를 해온다. 이게 안진걸이 얘기하는 건 요 정도 수준이지만 네. 실제로는 안진걸은 경찰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산경찰서장의 행적이 이상하다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정부 비호용 문건을 네.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네. 경찰 관계자는 네. 경찰 정보관이 신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이번 주에 집회를 할 것인지 물어본 걸 불법 사찰로 보는 건 전형적인 여론 호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네. 뭐냐면요. 안진걸은 저 집회를 지금 10차, 11차, 14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로윈 이전에 그 전에 집회에서는
어디까지 갔냐면 숙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숙대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보통 이제 22일 날은 그랬죠. 네, 보통 이제 그 청계천에서 시작하니까 이제 숙대까지 온 것만 많이 네. 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날 특별히 삼각지까지 왔고 네. 삼각지에서 조금 더 가서 녹사평까지 간 거예요. 네. 이거는 할로윈을 겨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서 좀 몇몇의 지금 정황을 보여주는 좀 증거 영상이나 사진들이 지금 저희들도 지금 찾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저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네. 이태원 현장으로 유입된 거는 저는 이거는 사실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 유입된 인물들이 거기 현장에서 뭘 했는지 네. 이제 그런 건 저희가 더 알아봐야 되고 이거는 저희가 알아보는 걸로 부족해.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저희가 볼 때 안진걸의 행동이 당일날 네. 행적이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 시민단체 고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안진걸과 저 촛불 승리 전환 행동에 네, 그날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네. 과연 촛불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녹사평에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네.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지금 이태원에 가서 과연 당시 많이 모였던 10만 명의 이태원 축제 인파 사이에서 네.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또 어떤 언론에서 네. 경찰의 내부 문건을 또 하나 뭐 옛날 걸 하나 공개해서 또 난리가 났거든요. 네. 거기를 보면 이태원처럼 이렇게 축제나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인원이 몰리는 상황에는 아주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큰 참사가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저희가 뭐 비교하는 게 신도림 지하철역 뭐 그런 거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할로윈 이태원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평소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사람이 많을 때는 또 질서를 또 남들 지키기 때문에 그 신도림역 아무리 사람 많아도 앞사서가 안 납니다. 따지자면 심지어 거기에서 지금 네. 이 정도의 압사 사고가 난다면요. 네. 신도림역은 매일 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네. 단순히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인 와. 상태에서 뭔가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경사졌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친다면 네. 이태원역 계단이 제일 위험하죠. 제일 위험하죠. 그리고 저기는 지하철도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밀집도도 훨씬 높고요. 훨씬 많죠.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해밀턴 호텔 골목보다 네. 더 옆에 진짜 경사도 가파르고 사람들도 많고 또 밀폐되어 있어서 사실 압사 사고가 나면 이런 데서 압사 사고가 나는 게 그렇죠. 확률이 더 크죠. 네. 하지만 여기서는 왜 안 나냐? 이 흐름에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하는 없죠. 세력이 없는 거예요. 네. 방해하거나 이 흐름을 막아서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 네. 그날은 어떻게 된 것이 지금 보시면 저 네. 이태원역 바로 지하철 내리는 장면이나 네. 지금 요 사고 직전의 상황이나 네. 사람들의 밀집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여기는 그리고 네. 야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도 사실은 9시까지는 나름대로 질서가 지켜지면서 흐름이 있었는데 특히 저 골목도 갑자기. 3.2m로 좁다고는 하지만 네. 올라가는 사람들과 내려가는 사람들 교행이 우측 통행을 상당히 네. 지켜서 네. 서로 교행이 교행이 돼서 됐어요.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특정 사고 시점에서 직전부터 갑자기 특정 시점에. 흐름이 확 끊어집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지금 이제 사고 직전인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네. 누군가가 밀어서 밀리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요. 와르르 저기 쏟아져요. 내려가는 저희 사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네. 밀지 마세요. 네.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조직적으로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네. 당일 영상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특정한 사람들을 몇 명 찍어서 네.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네. 단소를 들었던 사람이라든지 각시탈이라든지 저는 뭐 솔직히 꽁지머리라든지 저는 솔직히 해가지고 각시탈은 좀 이상한 게 굉장히 의심스러워. 보통 할로윈에서 뭐 여러 가지 분장을 하지만 네, 각시탈도 각시탈이지만 그 배낭이 이상해요. 네. 배낭도 이상하고 사실 그렇죠. 각시탈은 네. 반일의 상징이에요. 거의 네. 소장님 나이 때 그렇죠. 때만화 아닌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아니 각시탈 자체를 안다는 게 그렇죠. 그 젊은 사람일 리가 없어요. 사실은 74년도 작품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보다 제가 69년생인데 네. 저도 각시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안진걸에 대해서 네. 뭐 고발을 하든지 해갖고서 이제 네. 뭔가 경찰의 수사를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이번 사건에서 좀 국민의원 의원님들 네. 지금 너무 조용히 계신데 지금 민주당은 난리인데 네. 의원님들이 일단은 이 경찰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압박하면은 코웃음 칩니다. 네. 그래도 의원님들이 가셔서 지금 이런 걸 수사해야 된다.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네. 이 이태원 사고 그 당일에 비슷한 시각에 이태원 주변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일부가 뭐 네. 전체라고는 생각 못해요. 일부가 이태원 쪽으로 유입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이 있으니까 경찰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CCTV 분석이건 뭐 통신 조회건 이렇게 해갖고서 그걸 우리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피해자들이 만일에 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민노총 사망자 두 네. 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전남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도 그렇고 성모회대 출신의 대학생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예요. 사망하신 예. 피해자인데 네. 만일에 안진걸이 집회를 한 거기서 네. 이태원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억지로 이태원에 딸려갔다가 네. 거기서 피해를 입었다면 네. 그게 가해입니다. 그쵸. 안진걸이 예. 그분들에 대해서 가해를 한 거예요. 갈 그분들이 사람이 어떤 아니에요. 목적으로 이태원을 갔던 간에 네.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네. 그건 안진걸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할로윈 사태에서 이제 경찰이건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제 주최 측이 없다. 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쪽은 주최 측이 있어요, 네. 명확하게.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네. 명백한 주최 측이 있습니다. 안진걸과 김민웅이 대표를 하고 있는 안진걸은 29일 집회에서도 네. 여러 차례 등단해가지고 집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사실은 안진걸은 네. 제가 예전 기사 하나 찾았는데 네. 예전에 한번 그 촛불 시위를 주도해가지고서 네.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구속을 정말 검찰이 어렵게 시켰는데 네. 어이없게 5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네. 근데 이 보석으로 풀려날 때 이 판사가 이상해요. 이 판사가 풀어주면 이 집회 시위에 또 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뒤에 기사를 보면은 안진걸이 보통 자기가 사실 그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으면 이렇게 보석으로 풀려나면 또 시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안진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CBS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풀어주면 촛불 집회에 다시 나갈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진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낮에 이루어지는 집회는 참여하겠다. 그리고 밤에 이루어지는 문화제 형식의 집회에도 참여하겠다. 이거는 풀어주면 촛불 집회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 물어본 판사의 질문 중에 이런 네. 게 있네요.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은 판사가 안진걸을 판사가 너무 배려해주고 판사가 네. 너무 이상해. 그래서 사실 이 판사에 대해서 한번 조선일보에서 굉장한 비판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판사의 여러 가지 판결을 보면 뭔가 자팔 성향이다. 그래서 네. 조선일보에서 한번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걸 장상진 기자가 옛날에 썼거든. 네. 그것 때문에 또 안진거 이런 애들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촛불 집회,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된 사람한테 보석을 풀어주면서 풀어주면 촛불 집회 또 나갈 거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갈 거다. 음. 이러는데 풀어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풀려난 안진걸은 지금 윤석열 퇴진 집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6년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영웅담을 해요. 네. 내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다. 이 안진걸이 사실 이제 우리는 뭐 다 똑같은 좌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좌파 내에서도 네. 서로 공을 다투는 여러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재명 밑에도 네. 안진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재명을 네. 뭐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든지 이재명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네. 과시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네. 가장 뭔가 이걸 가지고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안진걸. 아까 그 표현도 그렇잖아요. 예.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정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하는 촛불 동력. 집회에 동력으로 삼아 나가겠다. 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보스턴 테러, 네. 보스턴 그 마라톤 대회에서 테러도 사실은 경찰이 FBI가 못 찾는 거를 그 일반 시민들이 찾아냈거든요. 그때 보스턴에서 보스턴 마라톤을 하는 중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네. 수십 명 사망하는 그런 일이 그쵸. 있었죠. 네. 근데 너무나 군중이 많아가지고 네. 도저히 경찰이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군중 속에 섞인 두 명의 용의자를 네. 시민들이 찾아냈어요. 시민들에게 공개 제보를 했더니 네. 시민들이 찾아냈는데 네. 지금 바로 그런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태원 사건을 일으킨 세력이 있다면 세력을, 특정인이 있다면 특정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온라인 공간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있지만 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개인들의 핸드폰에 네, 담겨 있을 그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사 자체가 서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네. 자연스러운 장소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일에 그날 찍었다면 네. 보고 다시 한번 지켜보시고 네. 이상한 점이 있다면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영상을 저희 제보 메일로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께 오늘처럼 이렇게 네. 방송을 해드리고 그럼 또 이런 부분이 이상했다라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그 다른 장면을 분들이, 보고 예. 찾아내고 네, 하는 일단은 과정을 저희가 통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네. 단번에 뭐 하루아침에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일단 저희가 어저께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네. 오늘만 해도 벌써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 해골, 네. 뭐 그리고 김건희 피켓, 네. 그리고 민주노총 트럭 네. 이런 식의 그 정황적인 증거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한테 쌓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영상과 더 많은 사진들이 저희한테 올 건데 네. 저희도 이걸 좀 저희도 차분히 분석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런 여론의 힘으로 경찰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찾는 게 사실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일단 CCTV를 자세히 오래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9시 30분경 녹사평에서부터 시작해서 10시, 11시까지의 네. 이태원에 있는 CCTV들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얼마나 옮겨왔는지 도대체 네. 제가 볼 때 몇 명까지도 특정할 수 있을 것 저희가 같아요. 궁금한 거는 네.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네. 몇 명이나 음. 이태원으로 갔는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태원에 가서 뭘 했는지 어떤 동선을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CCTV 상으로 다 드러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문 시위꾼들이 이태원까지 몰려갔다는 것은 이들이 뭐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갔다기보다는 뭔가 거기 현장에서 뭔가 자기 남들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네. 이태원으로 가자라고 해서 갔다면 왜 갔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뭘 하러 갔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네. 뭘 했는지 이거는 사실 동선을 다 파악하면 경찰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근데 참 네. 비극적인 게 우리 경찰을 다 믿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그게 참 저는 안타까워요. 사실 예. 이번에 이제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처장 그리고 네. 그런 그 상황관리관 이렇게 몇몇이 특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찰 내부에서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윗사람들 몇 명 날아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자리가 생기겠네.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경찰 내부 문건들 계속 밖으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좌파들한테 이렇게 하는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알박기 한 인사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교묘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네. 문재인이 알박은 게 류미진하고 이임재 둘뿐이겠냐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 더 많이 퍼져서 어제 영상도 많은 분들이 카톡 단톡방에 올렸네 어디 네. 사이트에 올렸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오늘 이 영상이 많이 퍼져서 더 많은 분들이 네. 함께 네. 이 진실을 찾아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더 많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고 네. 저희가 굳이 노란 딱지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네. 노란 딱지가 붙으면 퍼지질 않아요. 예, 그쵸. 확산이 안 됩니다. 그 유튜브 알고리즘상 노란 딱지는 저희 방송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 방송 우연이라도 보게 하려면 유튜브에서 많이 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아요가 많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노란 딱지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께 저희 영상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좋아요와 또 그리고 노란 딱지를 신경을 쓰는 거니까요. 네. 주말 중에도 계속 봐주시고요. 네. 또 그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거나 하면 또 많이 퍼뜨려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이 누구인지 네. 파악하실 수 있고 그 주범을 잡아서 네.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네. 반드시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네. 정말 누군가가 이 사건을 계획했다면 설사 또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분노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이 기사도 네. 마지막 기사인데 지금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랑 민주노총이 이번에 10만 명 넘게 모으자 이건 너무 대단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예. 월드컵 거리 응원도 안 하고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지금 10만 명 모여서 지금 시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조합원 2명이 그러니까. 인파 때문에 사망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인파를 더 모으자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좌파의 네. 대표적인 뭐 특징이 내로남불이니까 그러니까요.